옆에 있는 거 이제 요게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요거 나오잖아요. 얘에서 초점 이동 약간씩 움직이고요. 궤도도 얘도 해도 되고요. 줌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약간 이제 그 궤도라든가 그런 거 휠로 하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명령어들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얘는 좀 나눠놨다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줌으로만 이제 조정한다든가 초점 이동을 살짝씩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요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으시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맥스나 그런 데는 다른 3D 프로그램들은 이제 카메라 렌즈 값이 나오거든요. 뭐 50mm다, 35mm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광각을 보고 싶다라는 라든가 그런 거일 때 일단은 처음 이 창을 만드셨잖아요. 카메라 창을 만든 게 이게 기본 표준 렌즈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광각을 만드실 때는 얘를 늘리시면 돼요. 그냥 창에서 늘리시면은 얘가 이거 자체가 이제 광각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요. 돌아가지 못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제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카메라 새로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카메라가 하나만 잡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뷰가 딱 만들어졌으면은 얘를 무조건 복제를 하세요. 뷰 복제를 해서 상세 복제를 해서 카메라가 이제 뷰가 하나 생성이 됐으니까 이게 카메라가 하나 더 생성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두 번째다 놓고 이 상태에서 내가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창도 좀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한 상태에서 얘도 이제 시트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넣고요. 두 번째 것도 여기다가 넣어보고요. 넣었는데 얘는 이제 그림이 이제 오버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 하나 보시면은 이 평면도나 단면도는 밑에 이제 축척이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3D 뷰 투시도 같은 거는 축척이 이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이제 뷰 만드실 때 3D 뷰라고 하는 것들은 엑소노 형태이다 보니까 얘는 축척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소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척을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얘네는 이제 화면 사이즈만 가지고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뷰 3번에 보시면 이 박스를 딱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크기 자르기라는 항목이 뜨고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화면의 사이즈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고치는데 이 변경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뷰 필드, 하나는 축척하고 고정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뷰 필드로 하는 거는요 트리밍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축척은 그거 똑같은 화면을 종이 사이즈만 줄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뷰 필드를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268이 아니라 200으로 바꾸고 얘는 제가 160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예상되는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화면은 커지고요. 요 화면은 줄어들 겁니다. 그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죠. 그림은 그대로 있는데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커졌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뷰 필드가 아니라 축척이라는 항목으로 딱 클릭한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400으로 하고 여기 높이라는 부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뀌죠. 자동으로 바뀐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보셨나요? 아무 변화도 없죠. 어떻게 보면 화면만 좀 확대돼 있는 상태에서 그건 뭐냐면은 단지 이제 종이 사이즈랑 화면이랑 똑같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거를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딱 봤더니 화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줄여서 넣어야 되는 넣어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 사이즈를 200으로. 근데 축척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뭐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냥 취소하고 나가세요. 그게 제일 좋으세요. 뒷단계를 가니까. 요거부터 선택을 하고 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높이 한번 찍어주시면 요 값에 따라서 바뀌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줄어든 게 얘는 표현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고 얘 줄인 상태에서 맞춰서 위치를 배치를 하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정수로 다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야 종이 사이즈에 딱 맞춰서. 네, 그래야 뭐 내가 가져갈 때 또 다른 창도 얘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꼭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도 똑같이 다르게 나타나고 얘는 봤더니 뭐 비례로 가지고 싶진 않고 폭만 누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까 이게 200으로 작업했으니까 얘 200으로 고치고 높이는 그대로 가고 확인을 누르면 화면만 이제 커지죠. 그래서 비활성화해서 놓고 위치를 맞추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제 시트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렬이 잘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렬 명령을 써서 정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렬을 딱 클릭하고 나서 안 잡히죠. 안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웬만하면 다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 근데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감으로 이제 적당히 맞춰서 이제 확대해서 가지고요. 성격이 급하겠다. 실장님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그 키보드에 키보드에 있는 파설 방향으로 조금씩 맞춰요. 이렇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걸 항상 찾죠.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얘 버블 있다. 그러면 버블까지. 그리고 뭐 여기 디멘전 뭐 있다. 그러면 디멘전까지 잡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잡거나 이제 뭐 캐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안 보이는 손으로 박스를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참조평면 같은 걸로 박스를 잡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잡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단면을 여기를 끊었는데 어디 보자. 평면에서 이 단면 말고 단면을 꼭 이쪽 변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끊고 시트에서 단면을 얘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자, 이 가져오는데 딱 보면 뭐가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 충렬이 딱 맞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같은 객체에 대한 위치는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네, 방향이라는 그런 거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긴 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위치에서 잡고 싶다 그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게 좀 있고. 여기서 당연히 해줘야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잡히는 게 또 뭐가 있냐, 이 이게 그 도면명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 기호가 요게 이제 얘를 패밀리 편집 들어가보면은 요게 참조평면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길은 이제 잡혀요. 여기 보시면 딱 잡히죠. 여기 손가락 여기. 그래서 글자는 내가 정렬할 수 있어요. 요것도 쭉 가면은 딱 잡히죠. 이런 거는 글자에 대한 배열 같은 거는 딱 좀 잡혀주긴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안 되고, 또 하나 얘를 내가 그림과 얘를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리고 싶다.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맞추셔야 돼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걔는 어쩔 수 없어요. 자, 화면 배열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화면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물량, 간단하게 물량이라든가 일람은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니까 일람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람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네, 오래 하셔야 돼요. 자, 일람표. 여기 뷰에 보시면은 일람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종류가 뭐 일람표, 재료 견적, 시트 리스트, 참고 리스트, 뷰 리스트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쭉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그 재료하고 일람, 요거는 두 개가 거의 유사해요. 단지 방법적으로 약간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걸 하나 하시면은 다른 건 없지 않으니까, 요거 일단 클릭해서 보시면은, 얘가 이 카테고리라는 항목이 돼 있죠. 이제 이 빔이라는 설계 자체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모든 요소들이. 그래서 여기에 뭐 가구, 이게 이제 한글판이니까 가나다 순으로 가구, 뭐 계단, 그다음에 뭐 구조, 기둥, 뭐 난간, 대지, 룸, 매스, 여기는 여기 써 있는 항목에 대한 거 별로 물량을 이제 뽑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저번에 이제 룸이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실에 대한 부분을 여기 룸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고 거기에 들어있는 요소들 중에 어떤 걸 가져가겠다. 내가 이름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내가 뭘 가져가겠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 그거를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추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씩 추가 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일단 다 가져가세요. 한 번에 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자, 이게 모든 객체가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빈칸들이 있어요. 일단은 빈칸은 걸러내세요. 여기 있는 걸 보시고 그럼 필드에 다시 들어가서 순서대로 있으니 요 순서랑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개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둘레 있고 레벨, 면적, 무한 높이, 바닥 마감 없네요. 빼고 번호 있고 베이스 간격 띄기 있고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내가 이 항목과 정보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눈에 싹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만 남겨놓고 빼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개수는 굳이 필요 없을 거고요. 둘레도 이게 면적표를 만들 거니까 둘레도 별로 필요 없고요. 여기 내가 거꾸로 했네요. 개수 필요 없고 볼륨도 필요 없고 둘레도 필요 없고 레벨은 필요합니다. 면적 필요하고요. 무한 높이 일단 필요 없고 번호는 실 번호니까 얘는 필요할 거고요. 필요 없고 이름 필요하고 주석은 남겨놓는 거 좋고 한 개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감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천정 뒤에 빠진 것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마감도 하나 추가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누르시면 얼추 이제 돼 있죠. 이게 단위 세대니까 레벨도 좀 빼도 되겠네요. 일반 건물 전체 건물이 있을 때는 레벨별로 구분돼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일단 요거를 빼고요. 자, 근데 이제 순서가 좀 제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번호가 맨 앞이니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위아래라는 항목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번호를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그 다음으로 오고요. 면적, 주석은 맨 뒤로 뺄게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마감을 얘기할 때 바닥, 벽, 천정이니까 바닥, 벽, 천정 이 상태로 확인을 딱 누르시면은 번호, 이름, 면적, 바닥 마감, 벽 마감, 천정 마감, 주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바닥 마감에 여기 쓰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그냥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닥 마감에 뭐 장판, 룸, 돌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쭉 쓰시면은 그대로 딱 나오고요.